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8경기, 8골, 위도움, 승률 100%. 2025년 9월, LA의 밤하늘 아래 5만 관중이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33세, 유럽을 떠난 지 고작 3개월. 미국 언론은 저를 두고 리그의 판도를 바꾸는 사나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단순한 기록보다 더 중요한 걸 마주했습니다. 경기장 반대편엔 저를 롤모델이라 부르던 23세 청년이 서 있었거든요. 정상빈. 그 아이와의 맞대결은 제게 묘한 감정을 안겨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어요. 세대와 세대, 꿈과 현실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죠.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무료인데 누르시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가 되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록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입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벗던 날, 제 심장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12년,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리그를 누비며 쌓아 올린 시간이었죠. 유럽의 차갑고 매서운 바람, 6만 관중이 내뿜는 함성, 챔피언스리그의 조명. 그 모든 게 제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33세가 되던 해,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남은 커리어를 어디서 보낼 것인가? LAFC에서 온 제안서를 펼쳐들었을 때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MLS? 미국 리가? 유럽만큼 치열하지 않다는 편견이 스멀스멀 기어올랐거든요. 33세 노장이 과연 통할까? 외신 기사 댓글란은 회의로 가득했습니다. 일부는 응원했지만 더 많은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 발끝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속도는? 감각은? 골 냄새를 맡는 본능은? LA에 도착한 첫날, 훈련장 잔디를 밟았습니다. 따뜻한 캘리포니아 햇살이 이마를 간지렸어요. 동료들이 악수를 건넸죠. 부안가, 올리비에 지루, 그리고 젊은 선수들. 그들의 눈빛엔 기대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공을 발등에 올리고 천천히 드리블을 시작했어요. 툭, 툭. 공이 발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리듬이 살아났죠. 그 순간 불안이 조금씩 걷혔습니다. 개막전 날이 왔습니다. 상대는 시애틀 사운더스. 홈 관중 2만 명이 스탠드를 가득 메웠어요. 킥오프 휘슬이 울렸고 저는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수비수 한 명이 달려들었죠. 저는 오른쪽으로 공을 밀며 방향을 틀었어요. 그대로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골키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른발 슈팅. 공은 골망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죠. 골. 터진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어요. 동료들이 제게 달려와 껴안았죠. 저는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공은 어디서든 둥글다는 걸. 제 발끝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요한 건 제 안에 남아있는 열정이었습니다. 경기는 3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인터뷰 존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죠. 기자가 물었어요. 손 선수 첫 골의 소감이 어떤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은 어디서든 둥글죠. 제 발끝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LA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낯선 무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손흥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게 큰 위안을 줬죠. 7경기를 치르고 8골을 넣던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와의 8라운드 경기를 앞둔 시점이었죠. 메시지는 한국 기자로부터 온 거였어요. 손 선수, 다음 경기 상대팀의 정상빈 선수 아시죠? 인터뷰에서 손 선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정상빈, 23세. 세인트루이스 시티의 젊은 공격수. 이름은 낯설지 않았어요. 몇 달 전 한국 언론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켰어요. 정상빈의 인터뷰 영상이 떴죠. 화면 속 청년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흥민 선수가 롤모델이었어요. TV로 보던 분을 직접 상대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제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한때는 박지성 선배님을 그렇게 바라봤었거든요. 멀리서 닿을 수 없는 존재처럼. 영상을 더 찾아봤습니다. 정상빈의 플레이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왼발 슈팅, 빠른 드리블, 순간적인 방향 전환. 어딘가 낯익은 움직임이었죠.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정상빈의 플레이 스타일이 손흥민과 닮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그 아이의 표정을 지켜봤어요. 눈빛에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젊은 날의 제 모습 같았죠. 경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 저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경기장에 설까? 존경하던 선배를 상대로 뛴다는 건 축복일까 부담일까? 저는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정상빈의 최신 인터뷰가 올라와 있었죠. 경기 전날 기자회견 영상이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의 대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정상빈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오늘은 우상이 아닌 상대입니다. 화면 속 그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저는 영상을 끄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세인트루이스의 야경이 보였어요. 낯선 도시, 낯선 경기장, 그리고 저를 꿈꿔온 젊은 후배. 저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쉽지 않겠구나. 존경받는 건 영광이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했어요. 선배로서가 아니라 프로 선수로서 말이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스타디움이 점점 가까워졌죠. 관중석엔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 정상빈도 있을 거예요. 유니폼을 입고 저와 같은 잔디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저는 가방 속 축구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단순한 8라운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대와 세대의 만남이었죠. 라커룸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함성이 귀를 때렸습니다. 52,000명. 세인트루이스 시티 스타디움이 가득 찼어요. 홈팬들의 붉은 물결이 스탠드를 뒤덮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따로 있었습니다. 원정석 한쪽 구석, LAFC 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흔드는 깃발 속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토트넘 머플러와 함께 펄럭이는 태극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 멀리 미국 땅까지 와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잔디를 밟으며 몸을 풀었어요. 스트레칭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반대편 골대 앞에서 슈팅 연습을 하는 정상빈이 보였어요. 파란색 유니폼, 등번호 11번. 저와 같은 번호였습니다. 그 아이도 저를 봤는지 잠시 동작을 멈췄어요. 시선이 마주쳤죠. 3초?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묘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정상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답례했죠. 그리고 우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선배와 후배가 아니었어요. 오늘만큼은 상대팀 선수였습니다. 킥오프 5분 전이었습니다. 터널 앞에 도열했어요. 정상빈이 제 바로 옆에 섰습니다. 키는 제보다 조금 작았죠.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저는 슬쩍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경기하자. 짧게 말을 건넸죠. 정상빈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선배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경기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함성이 폭발했어요. 관중석이 흔들렸습니다. 국가가 울려 퍼졌죠. 미국 국가가 끝나고 동전 토스가 시작됐어요. 조심히 휘슬을 입에 물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센터서클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상빈은 중앙 수비수 뒤에 서 있었죠. 휘슬.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공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세인트루이스가 먼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패스가 빠르게 연결됐죠. 정상빈이 왼쪽 측면으로 파고들었어요. 우리 수비수가 붙었지만 그 아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크로스를 올렸죠. 공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날아왔어요. 우리 골키퍼가 펀칭으로 쳐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경기는 팽팽했어요. 양팀 모두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왼쪽 측면에서 공을 기다렸습니다. 지루가 중앙에서 패스를 시도했어요. 공이 제 발 앞으로 굴러왔죠. 저는 트래핑과 동시에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수비수 한 명을 제쳤어요. 슈팅 각도가 나왔죠. 하지만 각도가 좁았습니다. 저는 패스를 선택했어요. 부안가에게 공을 밀어줬습니다. 15분. 부안가가 공을 잡았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쪽이었어요. 수비수 2명이 압박했죠. 공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안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른발을 휘둘렀습니다. 중거리 슛.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죠. 골키퍼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공은 그 손끝을 스치고 골망을 흔들었어요. 골.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부안가에게 달려가 껴안았죠. 동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원정석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태극기가 더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선이 다시 정상빈에게 갔어요. 그 아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채로요. 센터 서클에서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선제골을 넣었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홈팀이었고 관중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앞에는 저를 꿈꿔온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떨림은 없었습니다. 오직 투지만 남아 있었죠. 전반 43분. 전광판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대0. 아직 한 골 차였어요. 하지만 세인트루이스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관중석 5만 명의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제 허벅지가 묵직했어요. 33세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전반 40분이 넘어가자 호흡이 거칠어졌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정상빈이 코너 지점으로 걸어갔어요. 손으로 땀을 닦으며 공을 내려놓았죠. 저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 위치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휘슬이 울렸고 공이 날아왔습니다. 아크를 그리며 박스 중앙으로. 우리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냈죠. 공이 높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페널티 박스를 벗어나 중앙으로 달렸어요. 공이 하프라인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제발 앞으로요. 트래핑. 공이 발에 착 달라붙었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대 진영이 텅 비어 있었어요. 수비수들이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와 있었거든요. 기회였습니다. 저는 공을 몰고 전진했습니다. 10m, 20m. 허벅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비수 한 명이 뒤에서 쫓아왔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속도를 높였어요. 30m. 페널티 박스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또 한 명의 수비수가 정면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했어요. 저는 공을 오른쪽으로 밀었습니다. 몸을 틀며 수비수를 스쳐 지나갔죠. 40m. 이제 골키퍼와의 1대1이었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아니, 제 귀가 먹은 것 같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 소리만 들렸죠. 골키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각도를 좁히려는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오른발. 골키퍼의 왼쪽? 발을 휘둘렀죠. 공이 발등을 떠나는 감촉? 완벽했습니다. 공은 낮고 빠르게 날아갔어요. 골키퍼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은 골망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죠. 골. 터진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어요. 원정석이 들썩였습니다. 동료들이 제게 달려왔죠. 저는 코너 쪽으로 뛰어가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는 후들거렸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부항가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미쳤어, 손. 지루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하프라인에서 시작된 질주. 48m를 달렸죠. 2명의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까지. 한 번에 터치면 충분했어요. 하프타임 휘슬이 울렸습니다. 2대0. 저는 터널로 걸어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정상빈이 고개를 떨군 채 걷고 있었습니다. 동료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라커룸에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감독이 전술판을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 정상빈의 뒷모습이 맴돌았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후반전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15분의 휴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시 터널로 나섰어요. 정상빈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그 아이가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이 곧 시작될 거였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후반전 휘슬이 울렸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더 공격적으로 변했죠. 감독이 전술을 바꾼 게 분명했습니다. 측면 공격수를 한 명 더 투입했어요. 정상빈이 최전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스트라이커였죠. 저는 수비 라인을 내리며 그 아이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후반 5분. 정상빈이 공을 받았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쪽이었어요. 트래핑이 조금 길었습니다. 우리 수비수가 압박했죠. 정상빈은 급하게 방향을 틀었어요.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공이 발등을 벗어났죠. 높이 떠올라 골대를 넘어갔어요. 골키퍼가 손도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정상빈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무는 걸요. 주먹으로 허벅지를 쳤어요. 분했겠죠? 기회를 날렸으니까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골을 넣어야 한다는 압박감. 그게 몸을 굳게 만들죠. 후반 12분.
세인트루이스가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가 롱 패스를 띄웠어요. 정상빈을 노린 패스였죠.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왔습니다. 정상빈이 달렸어요. 우리 수비수도 따라붙었죠. 둘이 공중볼 경합을 벌였습니다. 정상빈이 헤딩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어긋났습니다. 공은 수비수 머리에 맞고 밖으로 나갔죠. 그 아이가 잔디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였어요. 금방 일어났죠?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걸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은 발을 떠나지 않았고 타이밍은 어긋났죠. 후반 16분. 정상빈이 또 기회를 잡았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어요. 페널티 박스 안. 정상빈이 슈팅 자세를 잡았죠.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슬라이딩 태클. 제 발끝이 공에 닿았어요. 공이 코너로 빠져나갔습니다. 정상빈은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저를 내려다봤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의 눈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분노, 좌절, 그리고 존경.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잔디를 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말로 위로할 순 없었습니다. 이건 경기였으니까요. 후반 18분. 정상빈의 패스가 끊겼습니다. 중앙으로 연결하려던 패스였어요. 하지만 우리 미드필더가 가로챘죠.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달렸어요. 하지만 시선은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정상빈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천천히 걷고 있었죠. 같은 피를 나눈 선배인데 왜 이렇게 멀리 있을까?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같은 한국인, 같은 공격수, 심지어 같은 등번호. 하지만 오늘 우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실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의 무게였죠. 제가 겪어온 수천 번의 실패와 성공. 그게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후반 20분. 세인트루이스 벤치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교체 보드가 올라왔어요. 11번. 정상빈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아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홈팬들이 그 아이를 격려하고 있었어요. 사이드라인 앞. 정상빈이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교체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했죠. 그리고 벤치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은 정상빈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저는 집중해야 했어요. 하지만 자꾸 시선이 벤치로 갔습니다. 정상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동료가 어깨를 토닥였죠. 그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을 받으며 중얼거렸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상빈아. 그 말이 들릴 리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후반 25분. 전광판 숫자가 2대 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필사적이었어요. 5명의 수비수가 페널티 박스를 빼곡히 메웠죠. 공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어요. 수비수 2명이 동시에 붙었습니다. 숨소리가 목까지 차올랐죠. 33세의 허벅지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지루가 중앙에서 움직였습니다. 수비수 하나를 끌고 갔어요. 작은 공간이 생겼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을 물고 안쪽으로 파고들었어요. 페널티 박스 라인. 수비수 3명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패스 루트가 없었어요. 모두가 제가 공을 돌릴 거라고 예상했죠. 저는 공을 멈췄습니다. 완전히요. 발바닥으로 공을 밟았어요. 수비수들이 당황했습니다. 움직임이 멈칫했죠. 그 짧은 순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상태였거든요. 오른발을 휘둘렀습니다. 인사이드로 가마차기. 공이 발등을 스치는 감촉이 완벽했어요. 회전이 걸렸습니다. 공은 수비수 사이를 비집고 날아갔죠. 골키퍼가 시야를 확보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골문 왼쪽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골. 그 순간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골키퍼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을 뻗지도 못한 채요. 수비수들은 고개를 돌려 골망을 바라봤죠.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원정석이 들썩였어요. LAFC 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태극기가 미친 듯이 흔들렸죠. 저는 코너 쪽으로 달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동료들이 달려와 저를 덮쳤죠. 미쳤어, 손. 어떻게 그런 걸 넣어? 그 부항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루가 등을 두드렸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3대 0. 승부는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축하지 않았어요. 벤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상빈이 앉아 있었어요.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죠. 동료가 뭔가 말을 건넸지만 그 아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어요. 센터서클로 돌아왔습니다. 경기가 체계됐죠. 세인트루이스의 공격은 이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선수들 표정에 패배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뛰었습니다. 체력을 아껴야 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인터뷰 존이 떠올랐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기자들이 몰려들 거예요. 해트트릭. 그들은 제게 그 골에 대해 물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각도에서 넣었냐고. 비결이 뭐냐고.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내 축구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33세. 많은 이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나이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유럽을 떠났어도, 나이를 먹었어도 제 안의 열정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오늘 골이 그 증명이었죠.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멈추고 가마차기를 시도하는 건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한 플레이였습니다. 후반 30분. 경기는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포기한 듯 보였어요. 패스 템포가 느려졌죠. 저는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돌렸습니다. 시간을 끌었어요. 승리는 이미 확정된 상태였죠. 벤치를 다시 봤습니다. 정상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건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죠. 저는 공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오늘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패배의 쓴맛, 실력의 벽, 그리고 꿈과 현실의 거리.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3대0. 8연승.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밤하늘이 깊었죠. 별이 보였어요. 동료들이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부안가가 제 등을 두드렸어요. 8경기 8골이야. 지루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어요.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홈팬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원정석만 여전히 함성을 질러댔죠. 태극기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감사했거든요.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응원해준 사람들에게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이파이브. 포옹. 모두가 기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벤치요. 정상빈이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어요. 유니폼이 땀에 젖어 있었죠.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벤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잔디를 밟는 발소리가 크게 들렸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상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아이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는지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눈시울이 젖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정상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죠. 학수. 두 손이 맞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아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오늘의 패배는 내일의 출발이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이건 우리 둘만의 순간이었죠. 정상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죠. 저는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비나, 네가 나보다 더 멀리 가길 바란다. 정상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 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오늘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한 게 아니야. 열심히 뛰었어? 내가 다 봤어.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정상빈은 오늘 최선을 다했어요. 슈팅이 빗나갔고 패스가 끊겼지만 그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죠? 제가 20대 때도 그랬으니까요. 수없이 실패했고 좌절했고 울었습니다. 그게 저를 만들었어요. 정상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젠가 선배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나 같을 필요 없어. 내 자신이 되면 돼.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결이었죠? 악수를 놓았습니다. 정상빈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90도로요. 저는 그 머리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그때는 더 좋은 경기하자. 정상빈은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네, 꼭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터널 쪽으로 걸어갔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상빈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하게 될 거야, 상빈아. 터널로 들어서는 순간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한 거야? 부안가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선배로서 해줄 말했어. 지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네가 멋진 선배라는 거 모두가 알아. 라커룸으로 걸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며 생각했어요. 오늘 경기는 특별했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죠. 세대와 세대의 만남. 꿈을 꾸는 청년과 그 꿈을 이룬 사람의 대화. 저는 정상빈의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더 멀리 갈 거예요. 오늘의 눈물을 발판 삼아서요. 인터뷰 존으로 걸어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제게 집중됐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손 선수 해트트릭 소감이 어떤가요? 8경기 연속골입니다. 비결이 뭔가요? MLS 역대 최고 이적료에 걸맞은 활약인데요. 저는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팀이 이겼다면 그게 내 최고의 골이에요.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죠. 기자들은 더 화려한 코멘트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8경기 8골 2도움. 숫자는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건 혼자만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이 있었고 감독의 전술이 있었고 팬들의 응원이 있었죠. 정상빈 선수와 경기 후 대화를 나눴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상빈의 얼굴이 떠올랐죠. 붉어진 눈시울, 떨리던 목소리.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믿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 둘만의 순간이었거든요. 기자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인터뷰 존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동료들은 흥분한 상태였어요. 음악이 울려 퍼졌죠. 누군가 춤을 췄습니다. 8연승. 팀은 리그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가족들, 친구들, 옛 동료들 모두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저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하다고. 덕분에 힘이 난다고. 한국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손흥민, MLS 8경기 8골 폭격, 미국을 사로잡다. 33세 손흥민의 새 전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전설. 그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라는 걸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죠. 몸은 피곤했습니다. 허벅지가 욱신거렸어요. 어깨도 뻐근했죠. 33세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20대였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LA로 돌아가면 또 훈련이 시작될 겁니다. 9라운드, 10라운드. 시즌은 아직 길었죠. 저는 더 많은 골을 넣을 거예요. 더 많은 승리를 만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정상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었어요. 오늘의 패배를 발판 삼아 더 강해질 거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그때는 더 치열한 경기가 될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대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상빈이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원한다. 다음엔 더 좋은 경기하자.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8경기 8골 2도움. MLS 역대 최고 이적료. 리그를 뒤흔드는 사나이. 그들은 저를 여러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손흥민일 뿐이었어요. 공을 사랑하고 팀을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증명했고 이곳에서도 증명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 안의 열정이 아직 뜨겁기 때문이었죠. 그게 저를 계속 뛰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LA로 돌아갑니다. 훈련장 잔디를 다시 밟을 거예요. 공을 차고 달리고 땀을 흘리겠죠. 그리고 다음 경기를 준비할 겁니다. 새 축구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가 문 앞에서 띵동하고 인사드릴지도 몰라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 손흥민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